오늘 하루만 안PD 대신 나레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토레스 전기차, 지난번에 저희가 올려드렸던 대로 뭔가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가장 큰 게 아마 LFP 배터리의 겨울철 효율 논란 해소일 것 같은데요. 이미 비교해드렸던 대로 상온 주행거리 대비 겨울철 주행거리 유지 비율이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현대기아차 전기차들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데이터가 자체 측정 데이터도 아니고 중국발 데이터도 아니고 환경부의 공식 인증 데이터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논란을 해소했고 이걸 발판 삼아서 토레스 전기차부터 또 한 번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어야 하면서 이건 또 현대기아차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고도 복잡합니다. 토레스 전기차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기차에 LFP 배터리가 자주 들어갈 거라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LFP 배터리 사용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를 둘러싼 논란 중에 가장 큰 게 겨울철 효율이었고 이건 토레스 전기차의 환경부 인증 데이터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올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이 계속해서 해소를 해줄 겁니다. 사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환경부 인증 주행거리라면 특히나 그렇죠. 미국 EPA 기준을 기본 베이스로 환경부가 정한 우리나라만의 공식을 더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인증 방식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효율을 해소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환경부의 데이터라고 강조해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데이터는 해소됐어도 중국산 배터리라는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인증 수치고 뭐고 그런 거 다 상관없다 이겁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내가 차를 사는 순간 중국 기업에 일정 부분이라도 도움을 줄 거라는 사실 자체가 싫은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만드는 모든 제조사들이 보조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렴한 전기차를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건 KGM뿐만 아니라 저가형 전기차를 만드는 모든 전기차 회사들한테 필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테슬라도 포함되겠죠. 사실 이건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저희가 자주 분석해드리는 마케팅과 전략 영향도 크다고 보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 되는데 중국산 배터리 이전에 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이것부터 파악을 해보면 됩니다. 실제로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향한 비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2002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중국 비호감도가 30에서 40% 초반대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대부분이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을 좋아했다는 거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게 신뢰의 상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불매를 해야 한다.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불과 20년 사이에 중국 비호감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냐? 이걸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사안으로는 사드 문제로 양국이 서로 갈등을 빚었던 거, 그 사이에 중국의 경제 보복이 우리에게 여러 차례 영향을 줬고 국제적으로는 코로나 사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디어의 발달도 한몫하고요. 20년 전에는 유튜브고 뭐고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무술 영화 같은 것만 봤지 유튜브에 떠도는 중국의 안 좋은 모습들을 시민들이 접할 기회가 당시에는 거의 없었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비호감도를 낮추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소리만 들어가도 마케팅과 판매 전략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있는 게 많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중국 비호감도가 떨어지길 바라거나 정치적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건 리스크도 크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방법이 없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 소리는 외부적 요인에 기댈 게 아니라 내부적 요인으로 비호감들을 떨어뜨리는 게 방법이라는 거고 쉽게 말하면 물건을 잘 만든다든지 가격을 확 낮춰서 중국 비호감도를 간접적으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중국산 제품을 마음껏 활용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단계별로 구분해서 보면 나름 쉽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들의 접근 단계입니다. 이건 무슨 단계냐면 토레스 전기차랑 앞으로 나올 현대기아차의 저렴한 전기차에 중국산 LFP 배터리가 들어갈 거잖아요. 중국산 LFP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도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라는 거죠.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격입니다. 소비자들이 중국산을 마냥 욕한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중국산을 사용하면 심지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자동차 가격도 저렴해야 한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KGM이나 현대기아차는 가격을 눈에 띄게 저렴하게 내놓는 순간 접근 단계는 쉽게 클리어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야,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그런데 겨울에 효율도 꽤 괜찮고 가격까지 넘사네? 한번 알아나 볼까?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렴한 전기차, 가성비 전기차라는 타이틀을 내세워서 기존에 퍼져있던 전기차는 비싼 차라는 인식을 서서히 깨고 전기차의 평균 가격이라던가 저렴한 저가형 전기차의 종류를 넓혀가면서 수요층까지 넓히면 소비자들도 딱히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리를 해서 차를 사겠어요? 두 번째는 여론 단계입니다. 이건 이제 무슨 단계냐면 이런 전기차가 많이 팔려요. 그러면 이제 도로에서 이런 차들도 많이 보일 거고 당연히 부정적인 뉴스도 나올 겁니다. 우리가 제품 불량률 제로를 목표로 삼아서 만들기는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목표고 불량이 발생하거나 사고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부정적인 여론도 생기고 이건 이 차를 타지 않는 제3자들 사이에서 생기는 여론으로 볼 수 있죠. 이 여론을 어떻게 잡아가느냐를 생각해야 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결국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렴하고 좋은 상품성을 갖추는 게 가장 확실한 논란 해소 방법이 될 거라는 거죠. 저렴한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실제로 사고도 별로 없고 효율도 좋대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제3자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더라도 결국 고정 수요는 빠지지 않으면서 수요가 안정화되고 판매량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좀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두 단계는 기업한테 유리한 기업 중심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단절 단계 내지는 독립 단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중국산 배터리를 단절하고 독립해야 하는 단계라는 거죠. 이게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렴한 전기차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갈까요? 그리고 왜 LFP 배터리는 중국산밖에 없을까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아닐까요? 답은 간단하죠. LFP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단가가 저렴하니까 저가형 전기차에 최적화된 배터리라고 할 수 있고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중국 배터리 기업이기 때문이겠죠.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2단계까지는 임시방편이라는 겁니다. 2단계까지 진행되는 동안 우리와 중국의 관계가 좋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 호감도가 20년 전처럼 올라간다면 단절 단계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정치적 상황은 좋아질 수 있지만 선진국 국민들 사이에서 저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인식까지 바꿀 수 있을지 이건 거의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단계까지는 임시방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배터리 기업들한테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LFP 배터리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다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건데 만약 미리 대비가 되어 있었다면 좋았겠죠. LFP 배터리도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상위권이었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과 전 세계 저가형 전기차 시장을 평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멀리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우리나라가 있었다면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들을 내걸었을 수도 있고 우리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잘 만들고 있었다면 최근에 문제가 되어왔던 걸 상당수 피해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2단계까지 진행될 동안 어떻게든 LFP 시장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너무 당연한 절차입니다. 저가형 전기차를 늘리려면 LFP 배터리를 국산화하든지 아니면 리튬이온 배터리 단가를 낮추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후자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자원과 기술에는 현재로선 한계가 있으니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조금 없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전기차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고 누가 먼저 검증할 거냐 이겁니다.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현대차 그룹이 된다면 가장 좋고 국내 시장에선 현대차 그룹이나 KGM 둘 중 누가 먼저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먼저 선점하는 기업이 전기차 시장 판도를 뒤집을 거고 이미 거의 모든 회사가 뛰어들었습니다. KGM은 앞으로 계속 LFP 배터리를 쓰게 될 거고 현대기아차도 저가형 전기차 계획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를 계속 쓸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중국산 LFP 배터리를 채택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이미 테슬라도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모델 Y 가격을 확 빼버렸습니다.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고 주사위 숫자만큼 누가 먼저 뛰어가느냐가 지금부터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KGM이 논란 해소의 스타트를 끊었고 그 뒤로도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중국산 LFP 단절까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조사가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누가 됐든 소비자들은 좋은 상품을 원한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도태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